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30일에 제작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군 23조 수주 소식,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주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23조 파운드리 수주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과거 데이터와 함께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CPU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AI 반도체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가 대표적이지만 테슬라도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AI 반도체들은 기존 CPU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나노,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현재도 이런 최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곳은 TSMC와 삼성 딱 두 곳뿐이에요. 인텔도 있지만 아직 안정성 면에서 한 단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삼성이 이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즉 D램과 낸드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제품이라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익성이 불안정하거든요. 반면 파운드리는 고객 맞춤형 제품이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정적이에요. 한번 계약을 맺으면 장기간 지속되고 기술력이 핵심이라 가격 경쟁도 덜하죠.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메모리 의존도를 줄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높여서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려는 거죠. 이번 테슬라 수주는 이런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5,28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도 유럽 칩법으로 430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어요.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도 K 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로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삼성전자가 따낸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파운드리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고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고객이 이거 만들어줘 하면 알았어 만들어줄게 하면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거죠. 수조원대 적자를 내며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 수주를 통해 부진을 털어내고 실적 개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3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삼성전자 지난해 총 매출액이 약 300조 8,709억 원이었거든요. 23조 원은 여기서 약 7.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2033년까지 총 8년의 장기 계약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8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2조 8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23조 원 수준의 수주를 할 만한 기업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제외하면 이 정도 규모의 수주를 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원래는 비밀이었어요. 삼성전자는 고객사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요.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이런 계약에서는 주문을 넣는 쪽이 갑이잖아요. 갑 쪽에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게 해, 비밀로 해. 이렇게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갑 쪽에서 직접 공개를 한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삼성의 이 4나노 공정을 사람들이 사실 믿지 못했거든요. TSMC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데 삼성은 뭐하냐. 예전에 수율이 별로 안 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수율이라는 건 10개를 만들면 몇 개가 불량이고 몇 개가 정상이냐를 말하는 건데 예전에는 수율이 3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높아졌지만 예전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다 TSMC로 넘어갔었죠. 삼성이 우리도 잘해,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좀 믿어줘 라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물음표를 띄우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음표를 누가 이번에 지워준 거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TSMC 대신에 삼성전자를 택함으로써 지워준 겁니다. 물음표를 지우고 느낌표를 만들어준 거죠.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이 삼성의 4나노 공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한 확실한 인증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1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7.7%입니다. 67.6%를 차지한 TSMC가 압도적인 1위죠. 누가 봐도 TSMC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 점유율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더 높았는데 점점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테슬라 수주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잘 나갔던 시절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성기 시절을 데이터로 분석해 봤습니다. 파운드리 실적 추이를 보면 TSMC는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라오다가 2021년 말쯤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략 이 파운드리 실적의 피크 시점은 2021년 4분기쯤으로 보입니다. 점유율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7.7%지만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최고 점유율을 찍었어요. 이때가 16%였습니다. TSMC가 55%였으니까 그래도 상당한 점유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점유율이 쭉 떨어져서 지금의 7.7%까지 온 거예요. 실적과 점유율이 겹치는 시기를 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가 삼성 파운드리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파운드리가 확 죽어버려요. 이때부터 공정이 밀리기 시작하고 디램도 확 죽고 낸드도 죽어버리죠. 이때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치던 시기입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이때부터 한 2조씩 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업부들은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파운드리만 혼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현재까지도 연간 5조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들은 다 회복했는데 파운드리만 아직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D램도 별로, HBM도 별로, 파운드리도 별로인 상태였는데 이번에 파운드리에서 희소식이 나온 거죠.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 써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해 준 셈이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TSMC 대신에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삼성의 4나노 공정이 드디어 안정화됐다는 뜻이거든요. 4나노 공정은 EUV 장비를 사용하는 최첨단 공정인데 이전에는 수율 문제로 고객들이 기피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을 통해 TSMC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입니다. TSMC에만 의존하던 테슬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컸거든요. 만약 TSMC에 문제가 생기면 테슬라 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대만에 있는 TSMC보다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 공장이 더 안전하죠.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삼성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이면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자, 삼성이 텍사스에 투자한 공장의 의미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규모를 250억 달러까지 늘렸고요. 이 공장이 완성되기만 하면 월 1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장이 미국 현지에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 즉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삼성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다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쓸 수 있으니까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자체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파운드리 시장은 연평균 8에서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반도체, 자율주행, 오지통신, 이런 신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TSMC가 압도적인 1위지만 모든 수요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TSMC도 생산 능력 확충에 한계가 있고 고객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고 있어서 삼성 같은 2위 업체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4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 둘뿐이에요.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뒤처져 있고 중국의 SMIC는 미국 제재로 인해 최첨단 공정 개발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HBM과 파운드리의 시너지 효과예요.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HBM 수요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회사들은 GPU뿐만 아니라 HBM도 필요로 하는데 삼성이 두 사업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GPU는 파운드리로 만들어주고 HBM도 공급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현재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1위, 삼성이 2위인데 파운드리 경쟁력까지 갖춘 삼성이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FSD 칩만 삼성에서 만들지만 앞으로 테슬라 봇이나 다른 AI 제품에서 HBM이 필요해지면 삼성에서 함께 공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머스크는 이번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165억 달러는 최소액이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즉 23조 원보다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과거 전성기 때는 디램이 성장하지 않았어도 파운드리만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 디램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파운드리만 성장해서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요. 자, 다음으로 차트 분석해 볼 건데 차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오늘 밤 또는 내일 업데이트되는 이슈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가장 좋은 시점에서 좋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주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서는 PBR 밴드로 봐야 돼요. PBR 밴드는 주가 대비 현재 PBR이 어느 구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 PBR과 현재 PBR을 비교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PBR 밴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높은 구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2.0배 구간이고 그 다음이 보라색 1.78배, 노란색 1.48배 순입니다. 파운드리가 잘 나갈 때는 PBR이 1.7에서 1.8배 정도였어요. 디램이 잘 나갈 때는 1.48배 정도였고요. 그런데 현재는 1.17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파운드리가 인정받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1.5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1.17배와 1.48배의 중간 정도만 해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PBR 밴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현재 PBR 1.17배에서 과거 전성기 수준인 1.3, 1.5배까지 올라간다면
주가로는 대략 75,000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HBM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75,000원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인정이 시작된다면 75,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과거 차트를 봐도 올라갈 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75,000원까지 온다고 해도 일직선으로 치고 올리기보다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만원에서 7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방뿐만 아니라 하방 리스크도 봐야겠죠. 현재 상황을 보면 D램도 HBM도 파운드리도 다 부진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운드리 하나가 살아났다면 적어도 바닥은 안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6만원대가 모든 사업이 다 죽었던 시기의 주가라면 적어도 파운드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지금은 6만원 위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방 지지선은 6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상방 목표는 75,000원, 하방 지지는 6만원, 예상 구간은 6만원에서 75,000원 사이의 박스권.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 수주기대감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파운드리 전성기 시절의 PBR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1.3배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그 구간이 75,000원 라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밴드를 봐도 HBM과 파운드리가 모두 죽어있던 시기의 주가가 6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만원을 저가로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에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됐어요. 5월 말부터 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레버리지 수급이 어디까지 버텨줄지에 따라 강세가 빠르게 올지 아니면 천천히 만들어질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해드릴 예정이고 파운드리 사업의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삼성전자 말고도 주식에 대한 개별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요? 영상 하단 더보기에 파란색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하신데요. 첫 번째로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